네, 감사합니다. 이거 출퇴근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가심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메디컬 이미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인터벤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아이부스 세그멘테이션에 포커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코알랩에서 보통 이렇게 수십 개의 정량적인 지표를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혈관 70mm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이게 전체 이제 4,200프레임이니까 다 못하고 0.5mm 간격, 30프레임 간격으로 보통 이제 140프레임 추출을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려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술 전후 아이부스 기준으로 케이스당 4시간씩 이렇게 걸리니까 1,000명 만약에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4명이 투입돼도 7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시간 그래서 대규모 이미징 연구는 거의 진짜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캐슬랩 상황은 더 힘듭니다. 일단은 아이부스 쪽에 한 명이 배치가 돼야 되고 계속 실시간으로 판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단면 중에서 제일 좁은 데랑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노말인데 몇 개 프레임을 그냥 선택해서 거기서 매저해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냥 이제 시술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천 개의 프레임에서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다 그냥 누락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SA가 그렇게 그 차이를 보인다는 거는 이 아이부스라는 게 진짜 정말 압도적인 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단일 단면 지표로 전체 그 혈관의 상태를 반영해서 예후를 예측한다 이러는 게 사실은 참 그 한계가 뚜렷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판독하다 보니까 오류도 생기고 관찰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아이부스 리포트를 루틴으로 리포팅하는 그런 랩은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 실시간 자동 분석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니드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컴퓨팅 이제 그냥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보려는 그런 논문들이 몇 개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CNN은 그 컨볼루션이라고 여러 단계 컨볼루션 그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피처 맵을 만들어서 이 피처 맵에 들어있는 모든 픽셀 정보를 인풋으로 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NN 기반의 여러 알고리즘들 최근에 소개된 논문들인데 근데 보면은 다이스 한 0.83 정도, 8 정도를 전후로 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테뉴에이션 심하고 아티팩트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다 그냥 배제하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프랙티스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2017년부터 이 딥러닝 모델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 노력을 제가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CNN 기반으로 처음에는 100케이스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한 500개 정도 더 레이블링을 해서 그때 유넷을 이용해서 같은 이제 CNN인데 해봤는데 조금 나아지기는 하는데 별로 계속 이제 문제점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정상혈관인데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한다거나 또 여기 바이피케이션인데 괜히 사이드 브랜치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또 칼슘이 심한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리딩하는 그런 섹션들이 많았고 여기도 이제 혈관 주위에 머슬이나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그려버리고 어테뉴에이션 있으면은 또 이게 EEM도 잘 모르고 또 이제 블러드 스페클링 있는 경우에 그냥 여기 까맣게 보이는 데만 루멘을 표시하고 이런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4년간 1,000개 이상의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제 0.2mm 간격으로 아주 촘촘하게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 개 주변 인저 프레임까지 다 포함해서 몇 장을 포함해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풋의 디멘전을 좀 높였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썩 프레임을 많이 인클루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성능을 좋게 하지는 못했고 이게 제대로 인저 프레임을 반영하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이제 회의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전보다는 좀 더 좋아져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에피션트 넷으로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에 이제 이게 거의 가장 최근 버전인데요. 레즈넷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만들었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아티에서 나오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런 그 기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은 타겟 프레임이 있다면 이 타겟 프레임에서 이제 0.2mm 구간 또 전후로 0.2mm 구간씩 해서 6개, 12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탈 13개의 프레임의 정보를 넣어서 타겟 프레임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피처 익스트랙션은 첫 단계에서 컨볼루션 기반의 레지넷 CNN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피처 맵을 그 16 곱하기 16개의 패치로 그러니까 토큰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타겟 프레임에서 16 곱하기 16, 256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12 곱하기 16 곱하기 16개의 토큰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간에 그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모든 픽셀 간에 그러니까 서로의 그 연관성, 중요도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텐션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션 두 단계의 그 익스트랙션을 해서 그 파이널로 생성된 피처를 가지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기본 뭐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그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스탠트 리전에도 잘 되는 적용을 해보고 바이피케이션, 어테뉴에이션 리전, 60MHz 다 한 번씩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필립스 장비로 본 영상도 구해서 얼마나 맞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프레임 레벨 퍼포먼스가 다이스가 거의 0.97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시브 그러니까 90도 이상의 어테뉴에이션이 칼슘이나 어테뉴에이티드 플렉 때문에 생기는 그런 세그먼트들만 모아서 또 해봤는데 그것도 잘 맞고 그다음 바이피케이션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MHz에 적용했을 때는 워낙 이미지가 좋아서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됐고요. 그다음에 40MHz 스탠트에 적용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 못하다가 튜닝한 다음에는 성능이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도 필립스도 문제가 좀 많았는데 튜닝을 여러 번 해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베스 레벨 퍼포먼스는 아까 강도현 교수님이 얘기한 그 스테이블 트라이얼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데이터를 제가 이제 그 메저먼트 한 걸 갖고 있어서 그거랑 이번에 이제 모델이 추출한 그 값들을 지표들끼리 다이렉트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이게 볼륨 계산한 거는 거의 완벽하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 잘 측정을 했구나.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미니멀 루멘 에어리어는 조금 불일치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이 잴 때는 우리가 1mm 간격으로 그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미니멈 루멘 에어리어 프레임을 골랐던 거고 그다음에 모델이 할 때는 수천 개를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미니멈 루멘 에어리어를 골라낸 거죠. 그래서 통상 지금 제가 보니까 트렌드는 이제 모델로 했을 때 MLA가 한 0.2에서 0.3 스퀘어 밀리미터 정도 더 작게 측정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보기 위해서 이 중심에서부터 루멘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중심에서부터 EM까지의 거리를 축을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매핑을 해봤는데 매뉴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이 루멘은 워낙 잘 보여서 괜찮은데 이게 베슬 같은 경우에는 어테뉴에이션이 있으니까 프레임마다 그리는 게 좀 작게 그렸다, 크게 그렸다, 작게 그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베리어빌리티가 크고 근데 이제 모델이 하게 되면 이게 전후 프레임들을 다 종합해서 굉장히 일관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EEM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좀 잘못된 그런 시행착오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스탠트에 처음 이 네이티브 베슬에서 얻은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스탠스 트러스를 EEM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안쪽을 그려내는 이런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튜닝한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60MHz는 뭐 어테뉴에이션 있는 리전도 잘 됐었고 그다음 바이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애큐러시가 떨어져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게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우리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링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이 사이드 브랜치를 포함하고 어떤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서 어떤 컨센서스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제가 이제 45MHz 필립스를 구해서 봤는데 이게 필립스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립스 영상을 많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루멘 안에 뭔가 이런 아티팩트가 있는데 이게 리얼타임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잘 루멘인 거가 잘 감별이 되는데 스틸 프레임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이런 걸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이것도 튜닝을 했더니 이거 노말인데 뭐 하얀 게 보이는데 그래도 잘
그 루멘인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MHz도 참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뭐 이런 텍스처가 보일 때 이거를 플래그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아직 튜닝을 안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센수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유럽 쪽의 카디알라이시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호스피탈, 그다음 미국의 CRF, 예일 이렇게 해서 각 코알랩의 치프들과 디스커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몇 프레임들을 연속적인 거를 바이피케이션 세그멘트에서 주고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이 기관별로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포함시키고 어떤 경우는 사이드 브랜치 빼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같은 기관이라도 같은 사람이 해도 어떨 때는 사이드 브랜치를 포함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동그랗게 메인 브랜치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관성이 없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그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이걸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여러 각도에서 하다가 결국은 그래 이거 어차피 인터벤션이 우리는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브랜치를 따라가는 형태학적으로 그냥 그리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퍼러블 할 정도로 이렇게 될 때는 융합되는 부위에서도 그냥 동그랗게 그리고요.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융합되는 그런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정도의 레벨에서부터 그냥 타원으로 그리자 이런 컨센수스를 갖게 됐고, 지금 그 익스퍼트 컨센수스 도큐멘트를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냥 랩에서 이거는 그냥 아주 심플 툴을 만들어서 이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 되는 거를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원하는 ROI를 이렇게 설정해서 그 구간에서 자동으로 지표 산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ROI 구간도 실제 컴퓨팅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전 과정을 오토매티컬하게 해서 이 지표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근데 류스테노시스라든지 마러 포지션, 뭐 다이섹션, 플래그 럽처 이런 병변들은 아직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컨센수스도 필요하고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허열 예측 알고리즘이나 플랫 캐릭터리제이션 또 옵티미제이션 이런 다른 진단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훨씬 개발에 더 그 효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술 현장이나 코알랩에서는 그 실시간 자동 분석 가능할 것이고 이걸로 시술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분석 시간도 절감하고 코알랩 인력도 조만간 대체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이미징 연구를 이제는 뭐 MSA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 그 파라미터를 다 넣어서 우리가 진짜 그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렇게 좋으니까 또 편하고 하니까 아이구스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들고, 그다음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본질적으로 데이터가 유입되면 될수록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몇 년간은 여러 가지 뭐 버전, 기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만 더 지나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범용성을 가진 어떤 더 이상의 튜닝이 필요 없는 완벽한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